국내에서는 2014년 최초로 디오나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소개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점차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대중성을 띠면서 오스템, 네오 등 임플란트 회사마다 자체적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고 환자분들께서도 정보력을 갖춰서 내비 가이드를 미리 알아보신 후 내원해서 먼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을 만큼 대중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에 맞게 내비게이션 가이드는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지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는 방향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란 프로그램은 사전적인 의미로 지도를 보여주며 목적지까지 지름길을 찾아주어 원활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매체입니다. 이를 임플란트 가이드에 대입시킨다면 컴퓨터상으로 3D 모의 수술을 미리 진행해서 개인의 골조직, 신경관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식립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수술 보조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비 가이드가 모두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가이드가 적합한 경우를 나열해본다면 부착지은의 폭경이 충분히 넓은 경우, 잇몸뼈의 높이와 길이가 충분한 경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그 외로 염증의 폭이 넓어도 심미적인 부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상하하게 전체부 케이스를 내비 가이드로 분석 제작하여 임시치아까지 함께 제작하는 경우, 또 전체 틀니를 사용하다 임플란트로 계획을 세운 풀케이스도 내비 제작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치과마다 거래하는 회사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오스템 원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원에서 진단과 상담에 대해 환자원의 동의까지 이루어졌다면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CT 촬영인데요. 내비게이션 제작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프로토콜은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분을 바른 자세로 쓰게 만들어 어깨선이 기계에 닿지 않게, 경추가 굽어지지 않게 자세를 취해준 뒤 엑스레이 바이트 스틱에 패여져 있는 홈 부분을 앞니끼리 가볍게 물게 해줍니다. 환자 얼굴에 띄어지는 레이저 선을 맞춰주는데요. 가로선에 해당되는 프랑크푸트 수평선을 여기 눈 밑에 뼈가 들어가는 아래쪽부터 귓구멍의 위쪽 위치에 가로선으로 맞춰주고 세로선은 얼굴의 대칭 부분을 맞춰줍니다. 완벽하게 대칭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간, 콧대, 인중, 앞니, 턱 끝의 중앙 등 대략의 대칭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끔 환자분의 협조를 안내드리고 촬영을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하악 내비 케이스의 경우에는 혀가 큰 조직으로 구조물에 겹쳐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 혓바닥 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입술을 편하게 모아서 촬영을 한다면 CT상의 불필요한 구조물 촬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캔 촬영입니다. 치과의 임프레션 방식에 따라 러버로 폰을 뜨거나 구강 스캐너를 활용해서 구강 재현을 위한 폰을 뜹니다. 상악, 하악, 바이트를 스캔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러버든 스캐너든 구강 재현을 위해 오차 없이 본을 뜨는 겁니다. 구강 구조물 중 볼점막, 혀밑 점막 등 수술에 불필요한 점막의 스캔은 최소화하고 가이드 고정이 되어줄 치아, 잇몸은 오차 없이 스캔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캔과 CT의 정합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진단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때 오차가 생긴다면 각 자료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치아가 없는 만큼 사실 오차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환자분의 내원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무치학의 경우에는 스캐너로 촬영을 하고 스톤 모델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무치학 상태로 오랜 기간 있게 되면 협점막이 빈 공간을 차지하고 치조골도 흡수가 되면서 부착지은이 얇아져서 CT상의 구강 구조물들이 겹쳐서 보입니다. 또한 교합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이드 회사 측에서는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구강 내 직접 바이트를 체득한 기공용 바이트와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장착한 상태의 CT 촬영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구내 금속 보철물이 많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CT에 잔상이 많이 남게 되는데요. 이 또한 스캔과 CT를 정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이드 제작을 위해 치아에 이렇게 레진을 부착하여 스캔과 CT를 촬영해줍니다. 레진 부착하는 위치나 여러 케이스마다 요구되는 부분들은 가이드 회사 매뉴얼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CT와 스캔 파일을 내보내서 준비를 해줍니다. 스캐너에서 STL 고화질 파일로 준비를 해주고 CT는 내보내기를 한 뒤에 압축을 해서 준비해줍니다. 의뢰서 작성을 위해서 거래하는 가이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가이드 케이스 제작 의뢰서에 들어갑니다. 환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요. 중간에 수직 고경과 예상 골질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프로그램으로 진단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주문할 상품을 선택하는데 케이스에 맞게 가이드 템플릿만 제작을 할 건지 임시치아와 어버트까지 의뢰할 건지 고르고 수술할 치실까지 선택해서 줍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타입의 픽스처를 선택을 하고 연락받을 원장 연락처 또 배송받을 주소를 확인한 후에 주문을 완료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가이드 회사와 원장님의 수술 계획과 승인까지의 단계입니다. 가이드 회사는 분석을 기반으로 수술 술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이 오는데요. 원장님께서 보고서를 확인하신 뒤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소통을 거쳐서 승인이 되면 가이드 제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고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는 상악 전체 가이드 수술과 어버트 임시치아까지 의뢰한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앞니 임시치아를 심미적이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 후에 체어사이드에서 조절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진행되는 상태는 이렇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인 기공물 배송을 확인합니다. 케이스마다 배송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약속은 여유 있게 잡거나 가이드 도착 후에 수술 예약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의뢰했던 가이드 내용물이 다 왔는지 확인한 후에 7번째로 술식에 따라 수술 기구를 준비합니다. 의뢰서를 바탕으로 사용할 기구와 픽스처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술자의 스타일과 치과에 구비되어 있는 기구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수술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치과 상황에 맞게 수술을 준비하고요. 사용할 가이드는 살균 또는 멸균을 해서 준비합니다. 살균 용액은 보통 헥사메딘과 포비돈 요오드에 침전을 해서 살균을 하거나 이렇게 플라즈마 기계를 보유한 치과에서는 플라즈마 멸균을 해서 수술 준비를 하면 출혈이 있는 수술에서 불필요한 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사용한 가이드는 케이스의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보관을 해줍니다. 2차 수술, 재식립 등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의 인적 사항과 수술 날짜, 시식 등을 기록해서 보관해줍니다.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감사합니다.